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의 변론이 끝납니다. 현재 내란 특검 측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란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판에선 내란 특검의 구형이 이뤄집니다. 증거조사 절차는 마무리됐고 현재 특검 측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 총리가 가담했다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죄책이 중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대통령실 CCTV를 본 뒤 말을 바꿔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오후 중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엔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 또 한 전 총리 본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판결은 내년 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들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심이 열린 만큼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때 처음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민연금이 환율방어 협의체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환율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사자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 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급증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 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네 번째로 발사됩니다. 오늘 발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발사대로 무사히 옮겨져 기립까지 마쳤습니다. 누리호는 당초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8시쯤 비가 예보되면서 일정이 1시간 4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누리호 자체는 비를 맞아도 상관없지만 길이 47.2m,
무게 200톤에 달하는 만큼 이송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전 10시 42분 발사대에 이상 없이 도착했고 3시간 뒤엔 누워있는 누리호를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연료를 공급하는 엄빌리칼 장치도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연료 주입 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발사는 내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고흥군에 비 소식에 이어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기상 상황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발사 시각이 새벽 시간대로 예정된 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발사 시간 전후로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의 선박 운항은 전면 통제되고 주변에는 해경 경비 함정 등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게 됩니다. 해상 통제구역 주변인 여수시 삼산면 평도와 광도 주민들도 안전을 위해 인근 섬과 여수시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우주청은 오늘 오후 8시 15분 누리호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고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와 1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방위산업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 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치 결정이 내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서울구치소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감치 대상자의 신원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1일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15%로 소급 적용되는데요.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일인 만큼 국민의힘을 향해 꼼꼼하게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로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는데 이번 달 1일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해 이를 관리할 조직을 신설하고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사업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투자 결정을 검토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우리 외환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경우 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담겼습니다. 문제는 국회 통과입니다. 주무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그런 어떤 대미 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민주당은 국익이 달린 일인 만큼 패스트트랙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지방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출장 논란에 MBC가 연이어 보도해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사전 검토와 사후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설립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 3년이 지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나 국제 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역시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을 나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외 출장의 사전 검토, 사후 감사 절차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긴급성, 정책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출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검토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도 듣도록 했습니다. 출장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특정 출장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지방의회는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도 의뢰해야 합니다.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의회 직원 보호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정 출장 업체 알선을 요구하거나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라는 등 지방의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사적 심부름이나 회식 강요 등 지방의원의 갑질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위법 부당한 공무 국외 출장이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국외 여비 감액 등 예산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악성앱 설치 링크를 포함한 피싱 문자를 보내 천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 아버지가 급병으로 돌아가셨다 등의 문구와 함께 보낸 악성앱 링크로 개인정보 같은 본인 인증 수단을 확보한 뒤 피해자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게 오클랜드 고등법원이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법원은 이 씨가 남편이 숨진 뒤 장여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안 초안에 담겼던 영토 포기와 군 병력 감축 등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항목들이 대폭 수정됐는데요.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안을 수용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과 ABC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잠재적인 평화협정 조건에 대해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이 협상을 거쳐 대폭 수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하고 군 병력을 60만 명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란 평가가 이어졌는데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회담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19개 항목이 마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한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get there. So I think we're getting very close to a deal. 다만 영토 할양과 군병력 감축, 나토 갈포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만나 절충점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 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측과도 비공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는 수정된 평화안에 대해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현지 시간 25일에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택 지역 등을 공습했고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쳐온 소비 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덕분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 경제를 자신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2% 증가한 7,03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 전문가의 상치 0.3%를 밑돌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량과 전자제품, 의류 등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에서 소비를 줄였습니다.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민간 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7달 만에 최저 수준인 8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 여건이 좋다고 한 응답자는 단 1%에 불과했고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답변도 6%로 10월 29%에서 급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용 역시 위태로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는 지난 한 달 동안 민간 고용이 일주일 평균 13,500명씩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기념 행사에서 미국 경제를 자신했습니다. We're the hottest country. We have $18 trillion being invested as of now. We have more people working.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쏠린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 전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열리는 조 추첨에서 일본, 이란, 호주 등과 함께 포트2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함께 포트2에 속한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등 피파 랭킹 10위권의 강호들과 조별 예선 맞대결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 시황과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온 영향으로 오늘 외국인은 대형 반도체주보다 LG화학과 함께 대형 반도체 기업의 지주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SK스퀘어를 매수 중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영향으로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대형 바이오주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74.12포인트 상승한 3,931.9포인트로 코스닥은 16.24포인트 상승한 872.27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10만 원 선을 회복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3% 이상 오르는 등 2차 전지주가 리튬 가격 반등에 강세입니다. 이어 시총 4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할 재상장한 지 3거래일 만에 오르고 LG화학이 7% 이상 상승하는 등 화학주는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이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받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과 일본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공기가 약간 탁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서울 광진구가 45, 안성 58, 경산 56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 내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추웠는데요. 오후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서는 3에서 8cm가량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2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